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결심들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봤더니 새해 결심을 끝까지 이루는 비율이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루에 정말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행동에는 그 행동 과학자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동적인 행동이 있고요. 절제된 행동. 내가 의식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절제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행동을 하는데 이 자동적인 행동과 절제된 행동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할까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적인 행동, 즉 습관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껐을 때 어느 손으로 껐는지, 양치를 했을 때 어느 손으로 했는지, 양말을 신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신는지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의 절반 이상, 많게 보는 과학자분들은 90%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행동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최근 2, 3년 사이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졌는데 저도 좋은 재테크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냐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치아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 습관이 있으면 건강을 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본인의 가치를 키우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 공부 또한 수익률이 높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만드시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습관은 초기 비용은 조금 들지만 유지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습관은 초기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도 내고 높은 수익을 주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연초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운동, 그리고 자기 개발, 공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면 야심차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죠. 매년 내가 올해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할 거야. 또는 이제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전에 운동하셨어요? 또는 공부하셨어요? 여쭤보면 안 하셨대요. 그동안 10년 정도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1시간씩 운동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평상시에 무거운 짐을 안 들다가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한 번은 들 수 있지만 한두 번 들다 보면 지치게 되고 몸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몸살까지 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1분만 자신에게 투자해서 1분 습관으로 시작해보자 라는 내용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40분입니다. 1440분이면 되게 많죠? 그 중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1분을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운동을 해도 최소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책을 읽어도 뭐 1시간 정도는 읽어야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1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 습관 몇 가지 추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1분 습관으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계단 걷기, 이렇게 스쿼트, 이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단 걷기를 매일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층 올라가게 했습니다. 한층을 올라가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매일 1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매일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은 점이 매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개층씩 매일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 이제 2개 층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두 개 층 올라가 보니까 매일 한 개 층을 올라가서 그런지 그리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한 개 층씩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매일 10층, 그러니까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운동 효과가 꽤 있거든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 부담스러우시면 한 개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개. 한 개 한 김에 자세 잡은 김에 한두 개 더 하실 수 있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분이면 뭐 윗몸 일으키기 10개 또는 20개 좀 더 연습하시면 20개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또 하려는 분들 꽤 계실 텐데 다이어트를 위한 1분 습관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체중을 재는 겁니다. 설마 체중 잰다고 살이 빠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살이 빠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매일 체중을 측정하면 살이 빠지거나 최소한 더 찌진 않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보다 1kg 더 쪘다 생각을 하면 음식을 먹는데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단 관리, 식습관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적이 하나 또 있죠. 요요 현상. 빠졌다가 다시 찌는데 체중 측정을 매일 하면 이 요요 현상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측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음식 일기라고 하죠. 푸드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음식 일기를 쓰는 분들이 체중이 2배 이상 더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 일기 쓰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체중 측정하고 음식 일기를 병행하시면 정말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럴 때 마음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감사일기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관점을 갖는 훈련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운전해서 왔는데 어저께 눈이 조금 왔지만 안전하게 운전해서 온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장소에 와서 촬영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새해를 이런 좋은 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아침에 알람이 제때 울려줘서 일어나서 올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거든요.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긍정성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추천드립니다. 1분 습관은 남에게 좀 자랑할 만한 습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1분밖에 안 되니까 사소한 습관이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습관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습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습관으로 조금씩 키워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습관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만보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만보 걷기 했는데 만보가 실제로 걸어보시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쉽진 않은데 저도 지금 한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틈나는 대로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때 또 계단 걷기 하고 만약에 3,000보 정도 남았으면 지하철역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고요. 아니면 1,000보 정도 남았으면 동네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만보를 채워서 하고 있고요. 꼭 만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7,000보 이상이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7,000보, 8,000보 잡으셔서 이렇게 걷기 운동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한 7년 정도 썼는데요. 쓰다 보니까 작은 거에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팔굽혀펴기 1분 동안 하고요. 복근 운동도 1분 동안 하고요. 계단 걷기도 10개층 올라가는 것 매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일 체중 측정하는 것,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측정하는 것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글쓰기 연습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또 새롭게 만든 습관은 이렇게 팔 깍지 껴가지고 위로 올리는 습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50견 예방에 50견 예방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깍지 껴서 손 올리는 10번 정도 올리는데요. 한 30초면 되거든요. 1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1분 습관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11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11가지 습관 중에 1분이 넘게 걸리는 거는 만보 걷기 하고 글쓰기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1분 내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거울 보면서 스마일하는 습관까지. 1분이면은 10가지 해봤자 10분이거든요. 10분만 투자하시면 10가지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습관을 키우고 싶다 하시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5km, 10km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축 마라톤에 나가면 10중 8구 실패하십니다. 한 번은 완주하실지 모르지만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거에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이 습관에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력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의지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행동을 가로막는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 뭐 스트레칭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칭을 매일 해야 되죠. 근데 일어나기 싫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을 잘 관리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의지력은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연료로 해서 이 전두엽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이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가 처음에 충전이 됐지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줄다가 나중에는 방전이 되죠. 충전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지력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충전이 돼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씩 방전이 되고요. 나중에는 심리학 용어로 자고갈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방전 상태가 됩니다. 이 방전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사 귀찮은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전까지 놔두지 않고 이 의지력을 잘 관리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드시는데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지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의지력의 역자가 힘력자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는데요. 약한 분은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의지력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지력이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이제 첫 번째 관리하는 방법은 제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충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력은 포도당으로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치면 단 게 먹고 싶습니다. 사탕을 갖고 다니면 되냐? 전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의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충전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만 충전돼요. 반짝해요. 그래서 잠시 올라가지만 혈당이 올라가지만 또 다시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의지력을 지속하는 데는 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의지력 충전 방법 첫 번째는 삼시세끼를 제때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보다는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뭐 채소나 과일, 생선이나 고기, 잡곡밥 등의 이제 그런 좋은 식사를 권장을 드리고요. 삼시세끼를 제때 드시면 의지력이 충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 최근에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이 아침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날 6시에 만약에 저녁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다음날 아침을 만약에 안 드시고 점심을 12시쯤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18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공복이 되거든요.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 뇌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18시간 동안 공복이 되면 이 포도당이 소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내가 새로운 습관을 한다든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포도당이 이제 고갈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걸 꼭 권장해 드리고요. 이걸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사분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상사가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리젝트 당하겠다라고 각오하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시냐면 점심 식사 직후에 가시면 그분이 포도당 공급이 된 다음에 가셔야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에서 이제 가족끼리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식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저녁 드신 후에 저녁 먹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진 다음에 그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무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고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시간 정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은 리셋하는 겁니다. 껐다가 켜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를 껐다가 켜는 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높은 효율로 의지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시세끼하고 숙면은 의지력을 충전시키는 것,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였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지력을 키우는 겁니다. 의지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로 비유를 들면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썼는데 이번 이제 더 키우면 충전하고 나서 하루 종일 쓸 수도 있는 거죠. 24시간도 쓸 수 있게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 우리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의지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뇌과학자분이 이런 비유를 쓰셨는데 뇌에도 알통이 생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도 알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fMRI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된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그쪽이 더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 운동 대학생들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한 집단에게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운동을 시켰더니 의지력이 발달을 해서 운동만 잘하게 된 게 아니고 이전보다 식습관도 좋아졌고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지출 관리도 잘 되고 또 집안일도 잘 되고 그래서 성적도 올라갔고요. 또 나쁜 거는 좀 절제하는 의지력이 높아졌습니다.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을 섭취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결국에 의지력이 향상이 되니까 이 의지력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규칙적인 운동은 의지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이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독서인데 이 독서가 왜 좋냐? 최근에는 영상 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게 차고 넘쳐요. 근데 영상을 보면 뇌가 수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책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을 읽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집을 묘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숲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지금 노을이 지고 있고 하면 뇌는 계속 상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도 좋지만 의지력을 키우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지력을 키우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좋은 습관의 대명사입니다. 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것, 잘 주무시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죠. 좋은 습관을 잘 가지시면 의지력이 강해지고
이 강해진 의지력이 다시 이 습관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 헤빗이라고 해서 8가지를 만들었는데, 거의 이제 8가지여서 너무 많다고 부담 가지실 수 있어요. 언제 8가지를 다 하냐?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여력이 되시면 2가지만 골라서 자신에게 실천해 보시면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검증된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 중에 나한테 맞는 내용, 마음에 드시는 내용을 골라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가 되면 의욕이 높아져요. 막 의지가 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올해 이것도 해야지 적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적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가능한 한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어렵죠. 저도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했어요. 새해가 되면 맨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하겠다. 그렇죠? 야식을 먹지 않겠다. 책 읽기 독서를 하겠다. 영어 회화 등급을 취득하겠다. 이런 다양한 목표를 세웠는데 한 번도 달성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씩 뜯어봤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운동하기 이 습관은 그때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5년 연속 세웠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습관인데 1대1로 싸워도 못 이기는데 한 번에 5명하고 동시에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의지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나 올해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하고 싶은 게 5가지여도 좋습니다. 3가지여도 좋아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지금 가장 나에게 시급한 거, 이걸 먼저 적으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1순위부터 하시는 겁니다. 1순위부터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어느 정도 하면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됐는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찝찝함입니다. 내가 이걸 안 하고 잘 때 뭔가 빼먹은 것 같고 찝찝할 때 완성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치 습관, 자기 전에 양치하는 습관이 있는데 양치를 안 하고 자려고 하면 찝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치 습관은 정착이 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습관을 안 하고 주무실 때 내가 오늘 뭔가 빼먹은 것 같다,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습관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2번째, 2순위 습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습관에서 관심을 떼시고 2번째 습관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번째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습관을 만드실 수 있어요. 2번째로 추천드릴 내용은 결과를 기록하는 겁니다. 결과를 기록하는 거. 뭐 다이어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매일 내가 측정하고 기록하면 습관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하는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음식을 기록하면 또 다이어트가 되고요. 내가 돈 썼던 지출을 기록하면 돈이 모입니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가계부를 쓰면 돈이 모이고요. 내가 일하거나 공부한 걸 기록하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 기록하면서 동시에 성찰이 됩니다. 내 자신을 반성해 보게 돼요. 아, 내가 오늘 이런 걸 잘했구나. 아, 잘했던 거는 내일 계속 유지해야지. 오늘 좀 부족했던 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개선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매일 습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습관 연구들 한 200여 편을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쭉 그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봤더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측정하고 기록하면 습관을 이어갈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보시면 습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한 50여 개 많은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어플 아무거나 하나 설치하신다든지 그래서 어플에 기록하시면 1, 20초 만에 쉽게 기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이어리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에다가 매일 기록하시면 내 습관을 이어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목표, 거창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실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분 습관처럼 쉬운 목표를 잡고 쉽게 시작해서 적응이 되시면 조금씩 단계를 올리시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큰 목표, 담대한 목표가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새해가 돼서 공부를 해봐야지, 책을 읽어봐야지 하고 1년에 100권 읽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1년에 50권 읽겠다. 이런 멋진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집니다. SNS에 그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2주 지나면 사라지시고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목표, 큰 목표를 세우셨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셔서 그 목표를 꾸준히 하시고 나중에 적응되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목표가 정말 쉬운 목표인지 어려운 목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거 측정할 수 있는 유턴 모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분해입니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새해가 돼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책을 한 50권 정도 읽어보겠다. 라고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네. 세우면 1년에 50권 하면 좀 막연하니까 내가 이거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되겠다. 더 쪼개면 한 주에 한 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0권보다는 하루에 1시간, 매일 1시간이 나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목표로 분해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질문이 아니고 솔직하게 하는 건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 정말 부담 없이 매일 1시간씩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읽을 수 있어 하면 읽으시면 되고요. 시작하시면 되고 답이 금방 안 나오거나 1시간? 좀 많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2단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어느 정도면 부담되지 않고 읽을 수 있겠어? 몇 분 정도 읽으면 될까? 나한테 솔직히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하겠죠? 10분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10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으로 하는 거죠. 3단계에서는 이제 이 10분이라는 나한테 맞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결합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씩 읽으면 나중에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한 10권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 50권 목표보다는 10권이 적지만 50권을 읽기로 시작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10권을 꾸준히 읽으시는 게 낫고 이건 이제 최소 10권입니다. 10권으로 시작해서 10분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10권, 20권, 30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나한테 맞는 습관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남에게 보이는 거창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요소를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고려 안 하세요.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꽃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대비해서 고려해서 가시밭길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다라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책을 하겠다. 나는 매일 30분 산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춥거나 미세먼지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몸이 피곤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비가 오면 오늘은 아쉽지만 산책을 못 하겠네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운동을 건너뛰지 마시고 이때는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서 산책을 못할 경우라면 나는 그때 대안을 세우시는 거예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렇죠? 그건 날씨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안을 세우시면 운동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웨팅겐이라는 교수님이 만드신 방법인데 이 계획법을 가지고 많은 도전들, 목표에 도전을 해봤더니 실천율이 평균 20% 이상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공부, 다이어트는 기본이고요. 뭐 알코올 중독을 끊는데, 금연을 하는데, 또는 약물 중독을 끊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올해는 실천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장애요소를 고려해서 장애요소를 상정해 놓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실천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방법은 1+1 전략인데요. 편의점도 아니고 왜 1+1이냐 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이걸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습관 하나 소개해드리면 매일 아침 이제 거울을 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스마일하는 습관을 하거든요. 거울 보고. 근데 이걸 일과 중에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이걸 언제 하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욕실에 가서 양치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거든요. 매일 양치를 하니까 매일 양치하는 기존 습관에다가 거울 본 김에 그때 스마일하는 새로운 습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1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거울 본 김에 그때 스마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존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짝을 붙여놓으면 내가 잊지 않고 그 습관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감사일기도 쓰는데 언제 쓰느냐?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는 습관이 있거든요. 알람을 맞출 때 그때 감사일기 씁니다. 그렇죠? 걷기 운동은 언제 하느냐? 집에 갈 때 합니다. 저희 집이 10층이거든요. 집에 가는 기존 습관에다가 그때 집에 갈 때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제 걷기 운동 습관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습관을 이렇게 붙이면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려요. 친구나 가족.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함께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온라인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SNS나 이런 데 보셔도 같이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참여하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하시면 성공률이 2배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봤더니 아까 제가 새 결심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 비율이 8%였는데 함께 하신 분들을 보니까 16에서 20%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적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하시면 2배 정도가 올라가고요. 또 하나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보상 안 해주고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은 어떤 걸 하느냐? 자신한테 맞는 보상을 찾으시면 돼요. 난 물질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쁜 운동화를 사주겠다. 그렇죠? 예쁜 트레이닝 복을 사주겠다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의미를 되새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보상이죠. 날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목표였으면 성취감이라든지 내가 이 습관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 운동을 왜 할까? 첫 번째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중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라는 다양한 이유들이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시면 내가 힘들 때 좀 이거 포기할까 싶을 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할게요. 예. 야식의 유혹이 무너지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예. 내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랑 좀 말다툼을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했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심하게 했어요.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좀 심했나?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셨으면 작은 습관이라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배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고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 하듯이 우리가 결심했을 때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원하는 습관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해빗에 대해서 이제 습관 전략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가지 전략은 너무 많으니까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해빗 이 전략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올해 계획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첫 번째는 하나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실천하시는 걸 어디에 기록하고 계신가요? 기록하시면 훨씬 더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그 목표가 너무 어려운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닌가요? 포기하기 할 만큼 어려운 목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그 장애 요소를 고려하셨나요? 목표를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 요소가 예상이 되고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나 습관을 언제 하실 건지, 예, 기존 습관과 붙여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또 같이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습관을 만드시다 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안 될까? 우리가 옷 매장에 가면 디스플레이 된 옷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예쁜데 내가 입어보면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시는 경우가 좋아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첫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고려해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제 공격수의 성향과 수비수의 성향이 있는데요.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공격수는 골을 넣고 목표를 정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도전해야지 과감하게 잘 도전을 하고요.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후반에 가면 뒷심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비수는 일단 시작하면 잘하시거든요. 끝까지 잘하시는 뒷심이 강한 강점이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주저하세요. 머뭇거리시거든요. 왜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난 처음에 열심히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 하시면 공격수의 성향이 좀 강하신 거고, 반면에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매듭을 잘 짓는다 하시면 수비수의 성향이시고요. 어떤 분은 공격수 반 수비수 반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반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공격수 같은 경우는요, 시작할 땐 과감하게 잘 도전을 하시니까 그건 살리시면 돼요. 강점을 살리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에 가셔서 뒷심이 약해지는 게 좀 약점이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초심,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보이는 곳에 좀 이렇게 전시해 두세요. 글씨를 쓰든지 출력해서 눈에 보이는 뭐 문 앞이나 방문이나 뭐 책상 앞이나 붙여 놓으시는 거죠. 노출이 되게.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그런 문구를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초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좀 머뭇거리시기 때문에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작은 습관으로 작게 전혀 부담이 안 되게 작게 시작하시면 하시다가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격수의 성향도 있고 수비수의 성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분들은 장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매우 강하거나 매우 약하진 않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의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함이 강점이니까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지력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지력이 약한지 강한지 뭐 이런 설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잘 성취하셨는지 그런 분들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고 중간에 많이 포기하셨던 경험이 많으시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자신 있게 이제 도전하시면 되고요. 예.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이왕이면은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력을 관리하거나 키울 수 있는 삼시세끼를 드신다든지 숙면하신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든지 독서 하신다든지 이런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거든요. 난 잘하는 게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틴 셀리그먼 박사님이 만드신 그런 강점 진단 툴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의 강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찾았는데 그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면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고 싶은 목표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올해는 좀 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지출을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돈이 모이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재테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시간 관리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 도둑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둑이 왜 나오냐 하시는데 내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예. 작년 상반기에 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4시간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실제로 그 정도 사용합니다. 4시간 20분인데 그 중에 20분만 떼서 내가 원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습관에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시간 도둑이 무엇이 있는지 뭐 SNS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또 계속 돌 수도 있고요.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찾아서 거기서 내 틈새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급성, 중요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순위,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처리하겠다. 이 일은 오늘 꼭 하겠다라는 1순위를 정해서 그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시면 훨씬 더 시간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성장하고 싶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시간 내서 하기 어렵거든요. 틈새 시간. 만약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출퇴근하면서 짧게 1, 2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이제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데 내 경험한 걸 오늘 경험했던 일 중에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뭔가 인상 깊었던 내용, 칭찬받았던 내용 이렇게 특이사항 정도만 잘 기록하시면 내가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 멘토를 만드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직장 선배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멘토를 찾아서 배우시면 좋은데 우린 주변에 보면 여쭤보면 멘토를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점을 보는데 더 익숙하시거든요. 단점이 먼저 보이니까. 그래서 A 선배는 일은 잘하는데 인간성이 별로야. B 선배는 인간성이 좋은데 실력이 별로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접다 보면 남는 분이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과목별 선생님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 이 분야. 실력은 이 분야. 그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이 분야. 건강관리나 자기관리는 이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멘토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하면서 힘차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가요? 예.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습관을 만들 때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습관 형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 빠지면 큰 지장을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예. 습관은 1월 1일부터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1년 365일 중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작게 시작하는 것, 한 해에 집중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아직 한 해가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의료계에서 쓰고 있는 습관 반전 훈련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습관 반전 훈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습관을 내가 자각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리 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리 꼬는 습관이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꼬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꼬면 관절이나 이런 데 안 좋거든요. 척추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니까 나도 모르게 꼬아지는 거죠.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3단계의 방법인데요. 1단계는 내가 다리를 꼰다는 걸 자각하는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꼬니까 이걸 꼴 때마다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번 꽈는지. 종에다 쓰셔도 좋고, 뭐, 스마트폰 어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카운트 하시는 어플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내가 오늘 다리를 몇 번 꼬려고 했는지, 이걸 체크하다 보면 2, 3일 체크하시면 점점 횟수가 늘어납니다. 예전엔 자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알게 됐으면 2단계로 뭘 하냐면, 경쟁 반응이라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꼬려고 했다는 건 어떤 에너지가 분출되길 원했던 거거든요. 이걸 막으신다고 무작정 막히는 게 아니고 다른 행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 그때 뭘 했냐면 다리를 꼬고 싶으면 손으로 이 무릎을 꾹 눌렀어요. 에너지를 분출시킨 거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다리를 안 꼬게 됩니다. 또는 뭐 깍지를 낀다든지 하여튼 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다리 꼬는 횟수가 점점 줄면서 그 경쟁 반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다리 꼬는 습관이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게 정착이 되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차분하게 이제 하시면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저도 그래서 다리 꼬는 습관을 바꿨고요. 이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뭐 입술을 물어뜯는 습관, 뭐 손톱을 또 물어뜯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 습관을 바꾸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려는 습관의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변화 문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사용했는데, 변화 문턱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변화 문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습관에는 문턱을 낮추시고요. 내가 없애고 싶은 습관은 문턱을 높이시면 돼요.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만약에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
책을 손이 닿는 곳에 놓는 거예요. 침대 머리맡에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가 하기 싫은 습관에는, 버리고 싶은 습관에는 문턱을 높이시는 겁니다. 제가 버렸던 또 습관이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였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이걸 그만하고 싶어서 끊고 싶었는데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턱을 여기에 활용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을 삭제하는 겁니다. 게임을 삭제하면 다음에 다시 이 게임을 하려면 이 게임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문턱을 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에는 이렇게 문턱을 높이면 저도 며칠 동안 설치하고 이 삭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게임을 해야 되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임하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 반전 훈련이나 이 변화 문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원하지 않는 습관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